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율곡의 4단 7정론과 이기심성론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성인, 현자, 불초자, 어떤 사람이 성인이고 어떤 사람이 현자고 어떤 사람이 불초자, 불초자는 못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초는 닮을 초자인데 자식이 부모님을 닮지 못했다. 부모님을 닮았으면 내가 훌륭할 텐데 부모님을 닮지 못해서 좀 못났다 할 때 이제 불초자라는 말을 씁니다. 성인, 현자, 불초자를 이기론을 가지고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인신도심설과 물론 연관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먼저 이기론이 여기 나옵니다. 물지 불능리기하여 유행불식자는 유수야라. 사물 가운데 불능이 기는 이제 그릇이죠. 그릇을 떠나지 못하여 유행불식자는 즉 기 가운데 사물 가운데 그 그릇을 떠나지 않고 유행하여 불식자, 이 식은 쉬다는 뜻입니다. 불식하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행하여 쉬지 않는다. 쉬지 않고 유행하는 존재는 유수야라, 오직 물이다. 재밌는 얘기죠. 다시 볼까요? 이 사물 가운데 이 그릇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유행하는 것은 오직 물이다. 고로 유수가 가히 유비라. 그래서 오직 물만이 리를 비유할 수 있다. 이 물을 가지고 이기론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수지 본청자는 성지 본선자라. 물이 본래 맑은 것은, 물은 원래 맑죠.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원래 맑지 않습니까? 근원적으로. 성의 본선이다. 성이 본래 선한 것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지 청정 오예지 부동자는 기질지 수야라. 근데 그릇,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릇이다. 여기 이제 물이 지금 담겨 있어요. 물은 원래 밝은 거예요. 근데 기에는, 이 그릇에는 청정, 아주 청정한 것이 있고, 오예는 둘 다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오도 더럽다, 예도 더럽다. 청정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 그래서 같지 않은 것은 기질지수, 기질의 다릅니다. 수는 다를 기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이제 성, 즉 리를 비유하고 그릇,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은 이제 기질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기동이 수동자는 기발이 있었냐라. 기가 움직여서 물이 움직이는 것, 즉 기가 움직여서 그것을 따라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발이 있습니다. 기가 발동함에 이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동시에 움직이겠죠. 이거는 기가 발동해서 이가 거기에 타고 있는, 그러니까 이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기수 구동하여 무유 기동 수동지 이자는 무이기 호발지수. 기와 그릇과 물이 구는 함께입니다. 그릇과 물이 함께 움직여서 없다. 그릇이 움직이느냐 물이 움직이느냐 하는 그 다름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기 호발지수. 이와기가 호발하는 그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가 발하고 기가 발하고 따로따로 하는 그 다름이 없는 것이다. 기동죽 수필동하니 수미상 자동자는 이무위 귀유이하라.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반드시 움직이는 것이니
물이 미상은 상은 일찍이 상자입니다. 일찍이 상자. 미상 그럼 뭐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다.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다. 자동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는 거. 물이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은 이 무위 기유이. 이는 자기가 없고 기는 자기가 있는 것이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 물이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은 이는 자기가 없고 기는 자기가 있는 것이다. 아주 그 물과 그릇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지금 또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물 가운데 그릇을 떠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행하는 것은 오직 물이다. 그러므로 오직 물이 이를 비유할 수가 있다. 물이 본래 맑은 것은 성이 본래 선한 것이고 그릇의 청정함과 더러움에 같지 아니함이 있는 것은 기질의 다름이다. 그릇이 움직여서 물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동함에 이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고 그릇과 물이 같이 움직여서 그릇이 움직이냐 물이 움직이냐 그런 다름이 없는 거 이걸 따로따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이기 호발이 없는 이와 기가 같이 상호 발한다는 그런 다름이 없는 것이다. 같이 동시하니까요. 그릇이 움직이면 물은 반드시 움직이니 물이 일찍이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은 이는 자기가 없고 기는 자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성인이 어떤 존재고 현적 어떤 존재고 하는 이기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인은 기질이 청수하여 성정기체하여 무 이루 인욕지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인은 기질이 청수해 맑고 수는 순수한 겁니다. 성정기체 그 본성은 그 본체를 온전히 하고 있다. 본성은 그 전체를 온전히 실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본성은 그 전체를 온전히 그 본체를 온전히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무 없다. 호는 터럭입니다. 한 터럭의 인욕지사, 인욕의 사상, 즉 사적인 인욕이 없다. 인심은 없을 수가 없지만 인욕은 이제 없는 거죠. 고로 기 반야가 종심소욕이라도 불유구하니 인심력 도심이다. 그러므로 그 발동하는 것이 종심소욕 불유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논어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공자님이 70세가 되었을 때 공자님이 본인이 도달한 마지막 경지를 스스로가 진술한 대목이죠. 이게 이제 타동사입니다. 이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다. 마음이 욕구하는 바를 따라가다. 그래도 불유구. 유는 넘을 유자입니다. 넘다, 넘어가다. 구는 법도예요. 법도. 원래 구는 잣대입니다. 잣대. 그건 곡척이라고 해서 목수들이 물건을 잴 때 그때 쓰는 그 잣대입니다. 기준, 법도 이렇게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불유구. 법도를 넘지 않았다.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그럼 내 마음의 욕구와 법도가 일치한 거죠. 이 말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해도 적어도 이 윤리적인 오류를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정당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뭐 본능적인 욕망도 있을 테고 또 뭐 도덕적인 욕구도 있겠죠. 그런 어떤 것을 따라가도 내가 일부러 절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 윤리적인 규범에 딱 들어가야 돼. 윤리적인 규범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최고의 경지.
이것 때문에 공자를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인심역 도시다. 인심도 또한 도시입니다. 인심과 도심의 차이도 없죠. 인심이 도심과 동일한 그런 도덕성, 즉 윤리적 정당성, 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요 청정지구가 저수하여 무일점 진재입니다. 진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청정한 기, 아주 청정한 그릇이 청정한 것. 저는 비축하다, 담다 이 얘기입니다. 물을 담아 무 없는 것이다. 일정. 진재는 지는 이 티끌입니다. 먼지, 재는 찌꺼기예요. 찌꺼기. 한 점에 그 티끌과 찌꺼기가 없다. 없는 상태. 비유하자면 그 그릇 자체가 아주 청정한 그릇이. 그러니까 물에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죠. 이게 없는 것. 고로 기동야의 수지 본청자가 경사히 출하여 유행자가 개청수하라. 그러므로 그것이 움직일 때에 물에 본래 맑은 것이 본청자. 경은 기울어지는 거죠. 사는 쏟아내다. 사출함 쏟아내다. 물에 본래 맑은 것이 기울어져 쏟아내요. 기울어져 쏟아내요. 유행자, 흘러가는 것이 모두 맑은 물인 것 같다.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질이 아주 청수한 거죠. 기질이 아주 맑은 상태의 기질, 찌꺼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그릇. 거기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은 본래 이제 맑은 거죠. 작동한단 말은 물이 흘러 나간다는 얘기죠. 그릇 속에 담긴 물이 이렇게 우리가 쏟으면 이렇게 물이 쏟아지겠죠. 흘러가는 것이 아주 맑다. 왜냐하면 그릇에 찌꺼기가 전혀 없으니까. 아주 찌꺼기 없는 아주 청정한 그릇이니까. 즉 기질이 청정하니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그대로 실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인의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번역만 다시 합니다. 성인은 기질이 맑고 순수해서 그 본성은 그 본체를 온전히 하여 한 털럭의 사적인 인욕도 없으니 그러므로 그 발동한 것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도 법도를 넘지 않으니 인심이 또한 도시입니다. 비유하자면 청정한 그릇이 물을 담고 있어서 물을 비축하고 물을 담고 있어서 한 점에 티끌과 찌꺼기가 없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움직일 때에 물의 본래 맑은 것이 쏟아져 나와 흘러가는 것이 모두 청수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성인. 자, 그 다음은 이제 현자입니다. 어진자, 현명한 자. 성인보다는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죠. 기질수 청수이나 미면, 유, 소호, 탁박, 잡지고라. 탁박, 잡지고하니. 탁박, 잡지하니. 이렇게 여기 그래. 여기 좀 잘못됐네요. 고로, 필자, 진수지, 공연우에 능 복귀 번역기성이라. 여기.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쓰기가 좀 잘못됐네요. 붙이겠습니다. 현자는 기질이 비록 청소하긴 하지만 미면은 면하지 못했다. 아주 약간의 탁박은 탁하고 잡스러운 거죠. 탁박한 것이 거기에 섞여 있어. 탁박한 것이 거기에 섞여 있다. 잡지란 말은 거기에 기질이죠. 여기에 섞여 있다. 탁박한 것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자는 의지하다 뜻이다. 의지하다. 뭐뭇에 의지하다. 의거하다 뜻입니다.
진수지공, 진은 진덕 수업의 준말입니다.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담는다. 수양이죠. 그 진수의 공 연후에 진덕 수업의 그러한 그 공부, 수양을 한 이후에 능히 그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자도 기질은 이제 청소하긴 하지만 탁박한 것이 거기에 약간 섞여 있어. 그 때문에 수양을 해야 한 뒤에 능히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기발야가 유, 직수기 본연지성하여 불위 형기 소음자하고 유 있다. 수 바로성이나 형기 용사자하고 형기 유용사이나 인심 청명호 도심 하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현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케이스 유 있다. 직수기 본연지성을 곧바로 실현한다. 13달 여러 번 나왔었죠. 수는 원래 완수하다, 이루다 이런 뜻인데요. 본연의 성을 곧바로 완수한다는 말은 실현한다는 얘기죠. 불위 형기소, 요거 위소 그러면 피동이 됩니다. 형기에 의하여 엄폐되는 것이 없는 자,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첫째, 그 발동한 것이 그 본연의 성을 곧바로 이루어서 완성해서 형기에 의하여 가리워지는 것이 없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 유, 또 있다. 수바로성이나 형기 용사. 본성에서부터 발동하긴 했어요. 본성에서부터 발동하긴 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 형기가 작용하는 경우, 형기가 작용할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경우, 형기가 비록 작용하긴 해요. 용산장면, 인심청명,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 경우, 즉 기가 작동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가 도심의 명령을 인심이 잘 들으니까 그 형기가 작동한 형기가 그 도심의 명령을 들어서 그 윤리적인 규범을 이제 어기지 않게 되는 그런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아주 좋은 케이스죠. 본연지성을 그대로 다 이루어서 형기에 엄피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마음이 본성에서 발동하긴 했어. 이게 누구나 다 그렇죠. 형기가 작동할 경우, 그럴 경우는 약간 영향을 준다. 형기가 작동하긴 작동했지만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잘 들어. 그렇기 때문에 식색지심이 역순 괴철이라. 그렇기 때문에 식색지심이 또한 순은 따르다 뜻입니다. 괴철은 바퀴 자체예요. 바퀴 자체를 그대로 잘 따라가면 식색지름이 바퀴 자체. 이건 규범이죠. 윤리적 규범을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기질이 작동하니까 기질이 작동했다는 말은 이건 인심을 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인심과 도심이 달라지는 이유를 기질이 용사했느냐 용사하지 않았느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심도 도심도 마음이 작용이니까 그게 기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후대 18세기에 율곡학파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나옵니다. 어쨌든 형기가 작동했다고 하는 것은 인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잘 들으니까 이 본능적인 욕구가 이 도덕적인 규범을 그대로 잘 따라가는 거다. 비역 저수지기는 수청정이나 미면 유 소호 진제지 제리하여 필가 징정지 공 연후에 수득기 본연지청이다. 예를 들면 물을 담고 있는 기죠. 물을 저장하고 있는 그 그릇은 비록 청정하지만 리면 면하지 않는다. 약간의 리는 속입니다. 속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리 아닙니다. 그 속에 약간의 이 진재, 찌꺼기, 먼지 이런 것이 있는 걸 면하지 못해. 약간 이건 들어있다. 약간. 필과 징정지고, 징정 둘 다 막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맑게 하는 그 수양을 한 연후에 물이 그 본연의 맑음을 얻는 것과 같다. 여기 수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양이 징, 정 아주 맑게 하는 그러한 그 수양을 해야만 물이 그 본연의 맑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아주 맑은 그릇인데 여기에 뭔가 좀 티끌이 약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걸러내야죠. 이거 다 걸러서 이걸 없애버려야죠. 그렇다면 필터 탁한 물도 필터에다가 이걸 걸르면은 맑아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그 후천적인 수양 공부가 필요한 경우가 현자다 뜻입니다. 고로 기동야가 혹, 유, 청수, 경출하고 진재, 미동자하고 혹, 청수, 수출이나 진재, 이동자니 필기기, 진재하야 사, 불, 혼여 연후에 수지유행자가 내듣기 전이라. 그러므로 그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맑은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진재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경우, 여기 하야라는 토를 달겠습니다. 하고가 아니라 하여.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와 이 진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물이 아주 맑으니까. 그래서 진재가 여기 약간 있긴 있지만, 진재가 여기 빛깔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맑은 물이 그대로, 그 위에 있는 물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것이 혹,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와 이 티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 또 혹 청수가 맑은 물이 나오긴 나오지만 요 진재가 이미 움직여. 여기는 티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필지, 진재. 반드시 그 진재를 그치게 한다. 그치게 해서 물로 하여금 불, 혼여는 둘 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한 연후에 물이 흘러가는 것이 이에 그 맑은 것을 얻는 그런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수양, 이건 이제 수양이죠. 수양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움직이는 것이 혹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와 이 진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시 비유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그릇이 있는데 여기 맑은 물이 담겨져 있어. 근데 여기 찌꺼기가 약간 있다 이겁니다. 찌꺼기가. 근데 이걸 찌꺼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요 위에 있는 물만 맑으면 이렇게 따라낼 수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진재는 아직 이걸 가만히 있는 경우입니다. 또 청수가 나오긴 나왔지만 이 진재가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그럴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이걸 잘 저지를 해야죠. 저지해서 이 진재와 물이 섞이지 않도록 혼효 섞이다. 진재와 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 뒤에 그래야만 물이 흘러가는 것이 맑은 것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는 물은 맑긴 맑다. 그러면 이 리가 본연지 성이 맑긴 맑아. 그런데 기질에 약간 탁함이 있다. 기질이 약간 탁함이 있어. 그래서 그 기질이 작동하지 않으면 참 좋죠. 작동이 않으면 좋은데 작동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잘 조절하는 수양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만 좀 합니다. 현자는 기질이
비록 맑고 순수하긴 하지만 약간의 그 탁박한 것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덕 수업의 그러한 수양 공부를 한 연후에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 발동하는 것이 그 본연의 성을 아주 곧바로 다 이루어서 형기에 엄폐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비록 본성에서부터 발동하긴 하지만 형기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인심이죠. 이런 경우는 도심. 형기가 비록 작동하긴 하지만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그대로 잘 듣기 때문에 이 본능적인 욕구가 이 윤리적인 규범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은 비록 청정하지만 약간의 찌꺼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맑게 만드는 그런 수양을 한 뒤에, 그런 공을 들인 뒤에 그 본연의 맑음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경우는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찌꺼기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맑은 물이 비록 나오긴 나오지만 찌꺼기가 이미 움직였으니 반드시 그 진재를 그치게 해서 물과 진재가 섞이지 않도록 한 뒤에 물이 흘러가는 것이 그 맑음을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경우를 지금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불초자입니다. 불초자. 앞에는 성인, 현자, 불초자, 못난 자죠. 기질, 다탁, 소종하고 다박, 소수하여 성기, 골기, 본연하고 우무, 진수지 공하여 기반야에 다위, 형기 소사하니 신은 인심 위주랴라. 불초자, 못난 자는 기질이 다탁, 소청. 탁한 것은 많고 이 맑은 것은 적고 잡된 것은 많고 순수한 것은 적어서 성이 이미 골은 빠지다, 어지럽다, 이런 뜻입니다. 골기 본연, 그 본연을 어지럽히고 성이 이미 그 본연을 어지럽히고 우무 없다, 진수지공, 진덕 수업의 공부가 없어서 기반야에 그것이 바랄 때 다위, 형기소사, 다위, 위소, 여기 비동입니다. 형기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다. 대부분 형기에 의해서 불임을 당해. 그러니까 형기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신은 인심이 주라. 이것은 인심이 주가 된 것이다. 이 불초자입니다. 지금 못난 사람, 최하등급의 인간이죠. 어떤 사람은 기질이 탁박하다는 겁니다. 탁하고 잡대. 대신 청수한 것은 거의 적다. 성이 그 본연을 어지럽혔다. 그러니까 그 본연의 그 성의 선함이 어지러워진 거죠. 또 여기에 후천적인 그 수양 공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랄 때 형기에게 불임을 당한다. 형기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죠. 인심이 유추가 된 겁니다. 간유 도심이 잡추로 인심지 간이나 부지 소위 찰지수지하니 고로 이림 형기지 사하여 지요 정승욕치, 치는 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치열하다 할 때서 도심욕이 인심이라. 간간이죠. 도심이 인심 사이에 잡출, 섞여 나와요. 간간이 그 도심이 인심 사이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굳이 그걸 몰라요. 도심이 나오긴 나오는데 찰지,
그것을 살피고 지키는 그 소위를 알지 못해. 이 도심을 잘 살피고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림 형기지사, 한결같이 맡긴다. 이림은 맡긴다 뜻입니다. 형기지사, 형기의 사됨, 즉 사적이 형기에 맡겨서 지 이른다. 정승욕지, 정이 승하고 욕이 아주 치열한 데까지 이르니 도심역이 인심이라. 이게 도심이 또한 인심이 되버렸다. 도심이 나오긴 나오지만 도심이 뭐 전혀 맥을 못 추니까 도심이 있다 해도 이건 인심과 마찬가지로 도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즉 인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비유하자면 저수지 기가 오예 부정하고 리제가 만중하여 수실 본연지청이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럽고 정결하지 못해. 니는 진흙입니다. 진흙과 찌꺼기가 아주 그 가운데 꽉 차가지고 실이 본연지청, 그 본연의 맑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원래 물은 맑은 건데 여기 그릇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냥 찌꺼기가 진흙이 가득 차가지고 이 물의 그 본연의 맑음이 잃어버린, 상실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없어요. 징정지공, 그걸 밝히려고 하는 노력, 공부가 또 없어. 그걸 밝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맑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기동야의 니제가 골수이 출하여 불견 기비 청수라. 그러니 그것이 움직일 때 요 진흙과 찌꺼기가 물을 어지럽혀요. 이게 막 물을 어지럽혀서 물을 어지럽혀 나와서 불견, 보지 못한다. 역시 견이 이제 타동사로서 서술어고요. 목적어는 기비 청수. 그 청수가 된 그것이 원래 맑은 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유 니제가 미급 곤란지제에 호류 청수가 잠출이나 별연지경에 니제가 환고라니 고로 청자가 선탁하여 유행자가 기탁수야라. 간유 니제가 미급 골벌지제, 간간이 그 니제 진흙과 찌꺼기가 아직 곤란, 그 어지럽히는 데에 미치지 못할 즈음, 이것도 번역을 잘 하셔야 돼요. 곤란,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는 데에 미치지 못할 그런 즈음에 호련이 있다. 청수가 잠출이라. 청수가 잠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호련이 맑은 물이 잠깐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 이게 아직 어지럽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별은 언뜻입니다. 언뜻, 순간. 그 순간에 언뜻 지경, 언뜻 보는 그 지경에 리제가 진흙과 찌꺼기가 환골이라. 환은 다시 어지럽히니. 그러므로 청자 맑은 것이 선은 돌손자입니다. 그 탁해져서 맑은 것이 탁해져서 흘러가는 것이 모두 탁수가 되는 것이다.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이죠. 간간이 이 니제가 아직 어지럽히는 경우에 아직 미치지 못할 즈음에 니제가 이 찌꺼기가 물을 아직 어지럽히지 않는 그러한 즈음에, 그러한 때죠. 지금 때 니제가 맑은 물을 아직 어지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때에
호련이 맑은 물이 잠깐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맑은 물은 이제 청수, 물의 본연이죠. 청수는 성, 본성, 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잠깐 사이에 다시 미제가 다시 어지럽히니 그러므로 맑은 것이 탁해져서 탁한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 모두 탁수가 되는 것이다. 성본손이나 기질지 구하여 홍유이위악이라. 성은 본래 선하지만 성능을 선하지만 기질지구 구는 구애입니다. 기질에 구애돼요. 기질에 구애돼. 성은 본래 그 기질에 구애되어서 흘러서 악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불처자도 성은 원래 선하죠. 성선설이니까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성인이나 현자나 불처자나 성이 본래 선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기질에 구애된다. 여기 기질에 불임을 당한다.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혹 흘러서 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비성지 본연하면 가하나 위지 불본호 성하면 불가라. 그렇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아니다. 비본연지성, 본연지성이 아니다라고 여긴다. 여기 여기 이 그러면 무엇을 무엇이라고 여기다 뜻입니다. 그 악을 성의 본연이 아니다라고 여긴다면 혹은 가하지만 성의 근본을 두고 있지 않다. 불본어성, 성의 근본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초자도 성은 본래 선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비본래적인 거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리가 길을 타고 유행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지. 본래는 선하다. 그 말을 이제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성의 본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악은. 그러니까 여기 성의 본연이 아니다. 하지만 성의 근본을 성에다 근본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대권이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수본청이나 미제지구라야 수성 탕요하니 물은 본래 맑지만 진흙이나 찌꺼기가 어지럽혀서 마침내 탕류를 이루니 이탁으로 위 수지 본연 즉 가이나 위 비수지르면 불가라. 대꾸로 되어 있죠. 탁한 것을 물의 본연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건 좋지만 물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흘러가서 물은 원래 말씀드렸죠. 이 옹달샘이 솟아나는 물은 맑은 물이 솟아나지만 이것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초자가 탁한 건 말이죠. 탁한 것은 물의 흐름이다. 중인지성은 현 불초지가 아니 주차이가지. 중간 사람의 성은 현자와 불초한 자 사이에 있으니 이것을 미루어 그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중인까지도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초자는 기질이 탁한 것은 많고 맑은 것은 적고 아주 잡된 것은 많고 순수한 것은 적어서 성이 이미 그 본연을 어지럽히고 또한 진덕 수업의 수양 공부가 없어서 그것이 발동할 때 대부분 기질의 불임을 당하게 되니 이것은 인심이 위주가 된 경우다. 반대죠. 간간히 도심이 인심 사이에서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그것을 살피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소위를 알지 못하니 그래서 한결같이 사적인 형기에 일임해서 정이 이기고 욕이 치열한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르니 도심이 또한 인심해. 이때는 도심도 또한 인심이 된 거다. 예를 들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주 더럽고 정갈하지 못해서 진흙과 찌꺼기가 그 가운데에 아주 꽉 차서 물이 그 본연의 맑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걸 맑게 만드는 그런 공부가 없으니 그것이 움직일 때 그 찌꺼기, 진흙이 물을 어지럽혀 나와서 그것이 맑은 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간간이 진흙과 찌꺼기가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즈음에 호련히 맑은 물이 잠깐 나올 경우가 있긴 있다. 즉 인심이 아무리 지배한다고 해도 간간히 이 도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양심이 아무리 사람이 욕심 많고 못된 인간이라고 해도 그 양심의 가치를 가끔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언뜻 그 잠깐 지경에 다시 이 찌꺼기, 진흙이 다시 어지럽히니 그러므로 맑은 것이 탁하게 되어 흘러가는 것이 모두 탁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못난 자입니다. 성은 본래 선하지만 그 기질에 구애되어 흘러서 악이 되니 악을 성의 본연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건 뭐 가하지만 성의 근본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곤란한 것이다. 물은 본래 맑지만은 그 찌꺼기, 진흙이 그것을 어지럽혀 마침내 탁류를 이루니 탁한 것을 물의 본연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좋지만 물의 흐름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안 된다. 중인의 성은 현자와 불초한 자 사이에 있으니 이것을 미루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 인간의 등급, 이건 물론 도덕적 등급입니다. 도덕적 등급을 성인, 현자, 불초자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보면요. 성인은 어떤 경우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인심이 또한 도심이 된 그런 경우. 아주 맑은 물이 처음부터 이건 본래적으로 기질이 아주 청수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생이지지죠. 태어날 때부터 알고 불면이 좀 불사히 생각하지 않아도 얻고 노력하지 않아도 적중하는 그런 경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즉 인심이 발동해도 그것이 법도를 어기지 않는 인심이 거의 도심의 수준으로 성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약간 탁박한 것이 섞여 있지만은 진덕 수업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 본연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형기 엉패되지 않고 형기가 작동하긴 하지만 즉 인심이 작동하긴 하지만 도심의 명령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찌꺼기가 있으니까 현자는 찌꺼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후천적인 수양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불초자는 이제 반대로 기질이 원래 아주 탁박한 그런 경우 그래서 인심이 주체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불초자의 본성도 선하다. 그리고 아무리 인심이 주가 되고 기질의 부림을 받지만은 역시 그 도심이 없어진 건 아니다. 언뜻 도심이 나오긴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그런 따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는 말하자면 성인은 이런 경우죠. 성인은 이렇게 해서 이 글에 보면 찌꺼기가 아예 없는 상태고 현자는 물이 있으면 찌꺼기가 조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설사 작동했다 해도 이것을 노력에 의해서 잘 가라앉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현자고
여기 불초자는 찌꺼기, 진흙 이런 것이 그냥 아주 그래서 물에 맑은 것을 거의 보기 어려운 이런 이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수할 수가 있죠. 이 찌꺼기 얼마든지 잘 가라앉히고 걸러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자가 되고 이것도 다 걸러내고 아주 그 필터링을 잘하면 다시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교기질이다. 기질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아무리 탁한 물도 잘 가라앉히고 걸러내면 다시 청수한 맑은 물로 만들 수 있듯이 아무리 탁박한 기질을 가진 불초자, 소위라고 해도 부천적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맑게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수양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율곡은 성의 수양의 핵심을 대하기서 말하는 그 뜻을 참되게 한다. 뜻을 거짓 없게 한다. 이것을 수양의 핵심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그 인간의 도덕적 그 위계를 이기론을 가지고 그 설명한 이런 대목을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